6장. 한니발의 부상. 바르카 가문의 새로운 불꽃. 기원전 221년. 태양이 에스파냐의 거친 대지를 강타하며 무거운 공기를 들썩였다. 골짜기와 산맥 사이로 카르타고의 깃발이 나부꼈지만 그날의 고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스드루발, 카르타고의 총독이자 외교와 전쟁을 오가는 교묘한 책략가, 자신의 장막에서 쓰러졌다. 그의 목숨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를 죽인 자는 하인이었다. 갈리아 출신의 그 사내는 무거운 주인의 그림자 아래에서 짓눌려 있었다. 무수한 모욕과 멸시 속에서 쌓인 분노는 마침내 칼날로 변했다. 그날 그는 주인을 쓰러뜨리며 자신에게도 새로운 운명을 개척했다. 그러나 그의 복수는 한 사람의 죽음 이상의 파장을 가져왔다. 하스드루발의 죽음 소식은 태풍처럼 에스파냐 전역을 뒤흔들었다. 그의 이름은 정복과 통치의 상징이었으며 그가 쌓아 올린 정치적 기반은 카르타고의 에스파냐 지배의 중심축이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최후가 아니었다. 카르타고 전체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슬픔에 젖은 자들의 회합이 이어졌다. 우리를 이끌 자는 누구인가?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젊고 강렬한 눈빛, 전사의 기질을 지닌 한니발 바르카. 그는 하스드루발의 유지를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젊은 독수리처럼 강렬했다. 에스파냐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칼은 부러지지 않았고 우리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명성이 들불처럼 번져갔다. 그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카르타고의 운명과 얽혀 있었다. 신들은 왜 인간에게 권력을 주고 또 그것을 앗아가는가? 밤의 어둠 속에서 한니발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그는 권력의 본질과 그 무게를 고민했다. 권력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버릴 뿐이다. 카르타고는 나의 검이 될 것이다. 하스드루발이 죽은 후 한니발은 병사들과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에스파냐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나이 26, 젊고 강렬한 에너지는 병사들에게 큰 힘을 주었고 그의 전술적 재능과 전투 경험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한니발은 하밀카르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한 장군이 선언했다. 그는 바르카 가문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카르타고 본국의 평의회도 그의 임명을 공식 승인하며 신카르타고는 다시 바르카 가문의 불굴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한니발의 어린 시절 바알 신전에서 맹세한 로마를 증오하라 라는 아버지 하밀카르의 가르침은 그의 신념의 핵심이 되었다. 총독으로 취임한 후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로마와의 전쟁 준비였다. 로마는 우리의 최대의 적이며 우리의 번영을 가로막는 존재입니다. 한니발은 병사들과 시민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오만함을 끝내야 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카르타고를 지중해의 패권국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로마를 꺾고 카르타고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다. 기원전 221년 신카르타고. 도시는 전쟁의 열기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한니발 바르카는 하스드루발의 뒤를 이어 총독이 되자마자 전쟁 준비에 몰두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로마를 굴복시키고 카르타고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도박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용납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한니발은 자신의 병사들을 다시 빚어내기 시작했다. 훈련장은 검과 방패의 충돌 소리로 가득했고 병사들의 발소리는 대지를 울렸다.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전쟁의 본질을 가르쳤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로마의 군대는 강하지만 우리의 전술과 결속력은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손과 발이며 나는 여러분의 방패이자 검입니다. 병사들은 기동성과 단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훈련을 반복하며 무적의 군대로 변모했다. 가혹한 훈련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한니발에 대한 충성심으로 빛났다. 한니발의 전략적 준비는 단순히 군사 훈련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에스파냐의 풍부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은과 철은 우리의 병사를 지킬 갑옷과 적을 꿰뚫을 창으로 변할 것이다. 한니발은 이렇게 말하며 에스파냐의 은광과 철광석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신카르타고는 자원과 병력이 모이는 거대한 허브로 성장했다. 에스파냐의 광산에서 채굴된 자원은 무기가 되어 카르타고의 병사들을 무장시켰다.
한니발은 전쟁의 승패가 단지 병사의 수나 무기의 질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았다. 그는 원주민 부족들의 힘을 동맹으로 결속시켰다. 부족 지도자들과의 회합은 자주 이루어졌고 한니발은 그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부족 병사들은 이제 한니발의 깃발 아래 모였고 로마와의 전쟁을 위한 강력한 후방 기반이 만들어졌다. 한니발은 병사들을 모아 외쳤다. 우리가 로마의 대문 앞에 도달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발소리에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병사들의 함성은 산과 계곡을 넘어 메아리쳤다. 카르타고의 군대는 이제 준비를 마쳤고 그들의 눈은 로마를 향해 있었다. 한니발의 결단력과 통찰력은 전쟁의 서막을 장식했으며 그의 이름은 병사들과 동맹 부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전쟁의 불길이 이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원전 220년 신카르타고는 전쟁을 위한 대장간처럼 뜨겁게 불타올랐다. 거대한 변경에서 병사들이 줄을 맞춰 행군했고 대장간에서는 쇠망치 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졌다. 은과 철, 구리로 만들어진 갑옷과 창은 도시 곳곳에서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한니발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로마를 향한 복수의 무기로 보였다. 도시는 단순한 성체가 아니었다. 신카르타고는 병사들과 자원의 중심지로 카르타고 세력의 심장부 역할을 했다. 항구에는 끊임없이 배들이 드나들었고 상인들은 전쟁 물자를 공급하며 병력을 지원했다. 한니발의 지휘 아래 시민들과 병사들은 하나의 목적을 공유했다. 우리가 로마를 정복하지 못한다면 로마가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 한니발은 병사들을 모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훈련시켰다. 단순히 검을 휘두르고 방패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 아니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전략의 중요성을 주입했다. 로마는 강하다. 그러나 그 강함은 그들의 자부심에 기초한다. 그 자부심이 그들의 약점이다. 훈련장에서 그는 병사들에게 새로운 전술을 시연하며 이렇게 말했다. 로마의 군대는 질서와 규율을 중시한다. 우리는 그들의 질서를 깨뜨릴 것이다. 그들의 강점은 곧 약점이 될 것이다. 병사들은 그와 함께 언덕과 협곡을 가로지르며 훈련했고 그의 명령 아래 피로와 추위를 견디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성심이 깃들었다.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단순히 지휘관이 아니라 전우였다. 결전의 날이 가까워지자 한니발은 병사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여러분은 이 카르타고의 거미자 방패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새로 쓸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을 패배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심장을 관통할 것입니다. 병사들의 함성은 전장을 울렸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니발의 비전과 결단력 아래 하나의 의지를 공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한니발은 에브로강 협정을 무시하고 북쪽으로 진군하며 로마와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는 로마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를 선택해 갈리아와의 동맹을 강화하며 이탈리아로의 침공을 준비했다. 우리는 로마의 심장부를 공격할 것입니다. 한니발은 장군들에게 말했다. 그들의 자만과 오만함을 그들 앞에서 부셔버리겠습니다. 한니발의 부상은 바르카 가문과 카르타고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의 결단력과 전술적 천재성은 곧 로마를 위협할 것이었고 그의 병사들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로 결속되었다. 로마는 이제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한니발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신카르타고의 성벽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실현될 역사의 선언이었다. 7장 강철과 피의 서막. 에스파냐의 거친 산맥과 드넓은 계곡은 새로운 패권자의 도전을 맞이했다. 한니발 바르카는 에스파냐의 완전한 지배를 위해 군대를 이끌며 강철과 피로써 이 땅을 장악하고자 했다. 그의 전투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서막이었다. 한니발은 전투를 시작하기 전날 밤 병사들과 함께 전장의 언덕 위에서 준비를 마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카르타고의 이름을 드높이고 로마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승리는 로마와의 전쟁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는 병사들에게 에스파냐의 지형과 원주민들의 전술을 상세히 설명하며 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적들은 숲과 계곡을 이용해
우리를 기습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짙은 새벽 안개가 산등성을 뒤덮으며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흩어지는 가운데 한니발의 병사들은 긴 협곡을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곧이어 창과 화살이 공기를 갈랐다. 원주민 전사들이 그들의 봉어지에서 기습을 감행한 것이다. 병사들 사이에 혼란이 퍼졌다. 비명이 섞인 고함과 함께 말들이 날뛰었고 병사들은 방패를 세우며 재빠르게 대형을 재정비하려 했다. 그러나 적들의 기동력은 빠르고 병사들 사이의 틈을 교묘히 파고들었다. 한니발은 자신의 병사들을 둘러보며 순간의 두려움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에게 패배란 있을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는 말 위로 뛰어올라 강렬한 목소리로 명령을 외쳤다. 대열을 유지하라. 그들의 공격을 흡수하고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순간을 기다려라. 그의 침착한 지휘는 병사들에게 다시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불어넣었다. 병사들은 비틀거리던 대열을 재정비하고 각자 맡은 위치로 돌아갔다. 한니발은 병사들을 세 개의 부대로 나누고 숲의 가장자리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원주민들의 빠른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나무 사이로 재빠르게 이동하며 함정을 형성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들의 숨통을 끊는 것은 우리의 전열이다.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포위망이 좁혀지며 원주민들은 점차 압박을 느꼈다. 그들의 화살과 창은 이제 점점 더 적은 목표물에 닿았다. 한니발의 전략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적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며 안개 속 싸움의 형태가 점차 명확해졌다. 전장의 중심은 피와 살점으로 뒤덮여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졌다. 땅은 병사들의 피로 진흙처럼 변했고 쓰러진 시체들은 한니발의 병사들과 원주민 전사들 모두를 가리지 않았다. 짓밟힌 시체 위를 지나가는 발굽소리와 함께 전투의 무게가 더욱 처참하게 다가왔다. 원주민 전사들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창을 휘둘렀다. 한 카르타고 병사가 방패로 이를 막아냈지만 그 순간 다른 방향에서 날아든 화살이 그의 목을 관통했다. 그의 입에서는 단말마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피가 뿜어져 나오며 주변 동료들의 얼굴에 튀었다. 병사들이 방패를 들어올리며 이를 막으려 했지만 살기등등한 원주민들의 공격은 끝없이 밀려들었다. 한니발의 지휘 아래 전열을 유지하던 병사들도 이제는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그는 지휘자로만 남지 않았다. 한니발은 자신의 검을 뽑아들고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선봉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검이 적의 쇠투구를 꿰뚫으며 고통의 비명이 이어졌다. 피가 그의 얼굴을 물들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적의 창을 빼앗아 방역했다. 그들을 쓰러뜨려라. 한 명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한니발의 외침이 전장에 울려 퍼지며 병사들은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듯 달려들었다. 한 병사가 적의 칼에 복부를 찔려 쓰러졌다. 그의 창자는 쏟아졌지만 그는 바닥에서 기어가며 여전히 자신의 칼을 움켜쥐고 있었다. 가까스로 적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그의 칼을 적의 목에 찔러 넣었다. 그 순간 병사의 얼굴에는 고통과 승리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겹쳐졌고 적의 피는 폭포처럼 그의 상체를 덮쳤다. 쇠붙이와 살점이 부딪히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쓰러진 병사들의 신음은 전장의 소음 속에서 묻혔다. 팔이 잘려나가 절규하는 소리, 머리가 날아가면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모습은 전장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무자비하게 베어넘기며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한 원주민 전사가 날렵한 움직임으로 한니발을 노렸다. 그의 손에는 카르타고 병사에게서 빼앗은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지만 한니발은 빠르게 몸을 돌려 이를 막아냈다. 곧이어 그의 검은 전사의 가슴을 관통했고 전사의 눈은 크게 벌어진 채로 흔들렸다. 그는 바닥으로 쓰러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카르타고는 멈추지 않는다. 한니발은 땅을 짓밟으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전장에서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이를 따라 다시금 용기를 얻어 적을 향해 돌진했다. 구독과 좋아요 꾹!